그때가 2005년이었어요.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한국에서 만화 언론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제가 오늘 띄웠고, 그걸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쫙 모여서, 그래서 이제 만화 언론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이트를 열고, 제가 CMS 딱간이 직접 짜는 미친 짓을 해서 열렸었어요. 그때 이제 만화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도 이제 신춘문예가 있었고, 저 만화 관련해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가 있었고, 제 앞세대 평론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당선돼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없어진 시점에서 저는 아무 그 상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형태로 이제 자기 이름 걸고 CP로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쫙 깔리는 시점에서 잠시 이제 신문 같은 데에서 또 만화에 관심을 두던 때가 잠시 있었고, 그때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타 문화 쪽에서 만화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폭을 넓게 활동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가셨습니다. 왜 이제 영화든 뭐든 간에 대중문화 쪽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화도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었고, 뭐 그게 나쁘진 않죠. 그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섭취를, 대중문화에 대한 섭취를 자양분으로 삼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만화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갔어요, 이분들이. 왜? 만화 쪽이 없거든. 지면도 딱히 없고, 이제 전문 지면이 없어요. 전문 지면이 없었고, 이제 언론사에서 관심을 안 두면은 이게 사그라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글쟁이로서는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매체가 더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평론이든 칼럼이든 뭐 좀 더 이제 만화계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것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한국에서 만화 언론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는데, 그걸 주장했던 게 저였고, 제가 이제 편집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편집장은 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실무는 제가 했었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남에게 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편집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나의 사장이 좀 되어줘 거든요. 저는 제가 사장머리가 안 된다는 걸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뭔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이꼴 소속된 사람들에게 돈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야 일테면 각자는 미래를 받아서 가끔가다 이제 글을 쓰고 연재를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매체에서, 우리가 이제 연재하는 매체에서, 우리가 만든 매체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글을 바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돈 안 준다고 하면 글을 안 써요. 그 시점에서 이거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됐던 거죠. 제가 운영하는 만화인 말고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사이트를 하나 더 열었던 거고, 그게 이제 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일단 이름부터도 한 글자다는 점에서 검색이 안 되는 이름이었고,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운영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 그때 저는 이제 실감을 했죠. 절감을 하기도 했어요. 나는 뭔가
혼자 하는 거 말고 남을 끌어들여서 돈을 줘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글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걸 그때 일단 실감을 했고, 이후에 한 번 더 사고를 치긴 합니다만은 결론은 났죠. 아, 나는 혼자서 말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접었죠. 네, 2년여 만에 접었고, 이후에 했던 것도 1년이 안 돼서 접었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화 전문 매체가 없냐라고 하면은 없진 않아요. 이후에 이제 에이코믹스라고 나왔습니다. 윤태호 작가님께서 그 위즈 더 마우스, 출판사 위즈 더 마우스의 참여를 끌어내서 만들었었던 만화 없는 만화 웹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전부터 만들었었던 웹진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부터 부처만화동부센터 시절부터 있었던 그 웹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또 이제 크리틱 M이라고 있었고, 비평 웹진 저도 이제 참여했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역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든 지금 만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종이 잡지죠. 뭐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딴 데 쪽에서 만들어진 건 있는데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이 이제 웹툰 인사이트. 왠지 없진 않아요. 그런 이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그 삼명동 쪽에서 만들어졌었던 만화비평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몇 면이 있습니다. 몇 면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속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웹툰 인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금 만화하고 그쪽 웹진 정도인 거고, 평론가들이 이제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제 만화평론가 공모전을 통해서 배출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만화언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까닭은, 전문 만화 매체가 없었던 것도, 만화만 전문으로 하는 매체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은 언론 기사에서 만화를 다루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던 것도 있어요. 만화 기사 자체가 별로 안 나오던 때였기 때문에 뭔가 만화 기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도 많이 썼어요 그때.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발 만화 기사만 하루에 100편 정도 안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외로 만화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보면은 거의 한 300편 안쪽이 나와요. 300권 안쪽이 나옵니다. 만화 기사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기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리고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서. 칼럼이나 비평, 전문적인 비평이 나온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사는 기사 형태나 아니면 리뷰 형태, 조금 그 사이쯤 어딘가에 있는 글들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만화 언론이라고 하는 게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매우 속 시원한 상황이 됐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뭘 만들겠다고 설치지 않아도 된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일종의 소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쪽 어깨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언가 전문성 있는 거,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는, 만화라고 하는 걸 다루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 된다. 커뮤니티 말고 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명의식이 더 이상 제가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좋은데, 더
더 나올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뭐 웹툰 인사이트 잘하고 있고 다른 곳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뭐 말해봐 입만 아픈 그곳이 있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잘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은 만화영상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 쪽 같은 경우 일단 평론가 공모전을 계속 열고 있는데 이제 그 횟수가 좀 길어지고 있죠. 아니 횟수가 길어진다니까 말이 좀 잘못됐다. 횟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평론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만화라고 하는 틀거리는 뭐 있는 걸로도 훌륭한데 지금 늘어난 만큼의 수를 이렇게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그런 틀이에요 이제는. 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그걸로 배출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을 만한 틀거리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좁잖아요. 네, 사람은 늘어났는데 매체는 한정돼 있다. 이게 기왕 배출된 사람들, 이제 상을 받고 하면서 이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구가 창구가 있으려면은 매체도 그만큼 커지거나 늘어나야 됩니다.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은 웹툰 인사이트 말고는 지금 만화 외에는 없는 거죠. 네, 커뮤니티 말고. 사실 뭐 사람들 안에서도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이자 난점이 뭐냐면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지지고 복구하는 것들을 만화 매체가 아니라 아니면 심지어 만화 커뮤니티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커뮤니티란 게 없어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게임 커뮤니티 아니면은 그러니까 게임 커뮤니티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덕질하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화 전문도 아니거니와 그죠? 이리저리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위키 따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베나. 그러니까 논조라고 말할 것도 없이 얘기거리들이 굉장히 좁아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2016년 2015년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남자애들이 미친 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화 관련해서 게임 관련해서 미친 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애들이 농축돼서 모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개소리입니다라고 해줄 만한 그런 매체, 그게 논문 쓰시는 분들 논문 말고요. 그럴 만한 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론장이 커뮤니티에 그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 페미닌 정신병이니 이딴 소리 하는 새끼들 그런 애들을 살려두는 그런 거 말고요. 없단 말입니다. 매체가 없어요, 매체가. 근데 매체를 새로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죠.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만들면 지금만 아니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진 여기가 지면이 맞냐 하면 좁습니다. 네. 그리고 필진 섭외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점이 없다고는 또 말을 못 하겠죠. 그런 거죠. 매체를 새로 만들 수는 없고 있는 곳들은 좁고 그런 상황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있는 곳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더 나올 수가 없는 환경.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나는 수상해서 등단한 평론가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의 등단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릿하게 쳐다보는 경향도 생겼어요. 그럼 그 필진들 다 어디로 가냐?
사장되어 가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거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기웃거리면서 들어오셨다가 더 이상 활동을 더 않게 된 분들, 이쪽에서 활동을 더 않게 된 분들처럼 사라져가는 거죠. 아니면 저같이 지방령처럼 애초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학위를 딸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 필요성을 깨달아버린 멍청이들이, 그냥 멍청이들이라고 안 할게요. 이 멍청이가 그냥 바닥에서 개기고 있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이게 만화를 전공이란다. 죄송해요. 어차피 만화는 비평 쪽으로 전공하는 경우는 없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네요. 그게 없는 건 아니지. 비평 쪽으로라기보다는 연구 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연구 쪽으로 해서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은 있죠. 비평 전문이 아닐 뿐이지. 오케이. 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자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만화 쪽 전문으로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말고, 그렇게 배우신 분들 말고 다른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만화를 가지고 연구하고 비평을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논문을 쓰시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할 만한 게 또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은 새로 이제 진입해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이 만화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90년대 만화를 즐기지 않으신 게 아니라 다만 이제 판세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실시간으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서 그걸 판 안에서 이제 논지라든지 아니면 논쟁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애먼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만화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거, 그리고 난감한 게 뭐냐면은 그거 다 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망했어요 플러스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저 지원기관들은 왜 저러고 있어요? 예, 그게 그렇게 된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저기에서 붙박이로 계신 분들, 붙박이로? 내지는 이제 지금 거기에 헤게모니를 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만화계에는 왜 단합이 안 되나요? 그걸 알려면 또 이제 만화 작가 쪽에 이제 이슈도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게 근데 비단 근자의 일이 아니에요. 2014년 이후에 근자 이렇게 갑자기 갈라지거나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만화계 어르신, 이제 원로급 되시는 분들끼리에서도 엄청나게 갈라져서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래 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쵸?
당황스럽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아 이런 거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죄송하죠. 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웹진 못 만들 것 같아요. 잡지 더더욱 종이 잡지 더더욱 안 될까요? 전자책 말할 것도 없어요. 만화계는 왜 이래요? 아이 씨발 죄송합니다. 그럼 나는 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그러면은 만화 관련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 그게 그나마 이제 대학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 적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강사 정도 말고, 강사 정도는 적을 뒀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적을 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아니라 정교수쯤 되시는 분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말고, 뭔 얘기 하려 했더라? 지금 톨게이트 쪽으로 가려고 이제 꺾다 보니까 얘기가 잠깐 휘발됐어요. 잠깐만요. 좀 위험한 구간이라서 일단 돌고 보겠습니다. 그러니 괜히 어쨌든 이거지. 적을 두고 있는 정교수쯤 되시는 분들이 아닌 그런 글쟁이들, 비평가, 평론가, 칼럼니스트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어디에다가 이제 정체성을 두고 있느냐는 각자의 몫이고, 어쨌든 간에 리뷰어 정도 말고는 이제 어쨌든 직업적으로 만화 관련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먹고 살 구석이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연재를 꾸준히 맡겨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지면을 따내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종 사업 같은 걸 참여하거나 지원 사업을 따내거나 그런 것도 통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긴 합니다만은, 글만 갖고는 애초에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책을 내는 것도 책은 명함이거든요. 어쨌든 계속 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환장하는 거지. 돈이 안 되는데 계속 내야 돼. 그래야지 딴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책은 어쨌든 디폴트. 연재도 어쨌든 간에 계속 따내야 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 전문 지면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트로피 한번 들어 올리고 끝나는가? 끝날 것인가? 끝나야 하는가? 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저 개인은 어떻게든 간에 그냥 꾸려가면서 산다 손 치더라도 같이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말은 이젠 더더욱 못하는 거죠. 애저녁이 끝났지만은, 그 얘기는 애저녁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같이 뭉쳐서 뭘 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무의미해요. 스터디 모임 말고 팀을 짜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는 무의미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딴 소리를 굳이 계속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혼자서라도 각계격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든 간에 이를테면은 어떻게든 간에 대학 강사 자리 같은 거를 또 어떻게 따내거나 얻어내거나 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게 큰 돈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출강하려고 지금 운전하면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큰 돈이 안 돼요.
저는 지금 보따리 장수거든요. 대학 2군데에다가 미디어 센터 1군데 해서, 심지어 하나는 만화 강의도 아니야. 영상 제작 강의죠. 그런 상황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만화로 글을 쓰는 걸로 먹고 살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기껏 만들어진 저 인력이 그냥 공중분해된다니까요. 그냥 상금 한번 따먹고 끝나는 거, 그건 헌터잖아요. 헌터가 나쁜 건 아닌데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 자,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얼룩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저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출자된 비용이 끝났을 때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큰 돈을 주진 못할 거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굉장히 돈이 적어. 근데 그 적은 돈, 최대 6만원인데 심지어 6만원을, 편당 6만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편집부가 판단해가지고 올려주면은 2,000원이었나로 시작하죠. 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거죠. 이제 독자들이 이제 후원금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 독자들의 후원을 기대해야 되는 모델이 초반에 진입할 때에는 유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마이뉴스 모델도 답은 아니고, 얼룩소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걸로 진입을 해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쳐다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결국은 그것도 후원 모델이거든요. 네, 후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매체가 책임지고 고려를 준다, 일정 이상의 고려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러나 저러나 출발선은 같은데 다치진 말아야 돼요. 마음을 다치지 말아야 돼요. 창작자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제 예술의 범주로 비평도 들어가거든요. 평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제가 평론가라고 생각은 않고 칼럼니스트라 생각은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평론가로 카테고리로 묶이는 사람이고, 그걸로 이제 예술인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예술 직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일단 자존심을 세우는 거라기보다는 자존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을 다치면 안 돼. 이 바닥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만화영상진흥원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서 이제 웹툰 시장 커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진입해 들어와 있는 숱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만드는 부류의 개싸가지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눈도 없는 새끼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다치지 않으면서 퀄리티는 유지해가면서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매체는 없어요. 있지만 적어요. 그리고 그 지면을 갖고 있는 그 웹툰 인사이트는 그 스스로들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화영상진흥원 쪽 같은 경우는 좁은데 그걸로 가끔 영혼을 다치게 만들어. 가끔이 아니라 자주지. 네, 많은 이들의 영혼을 다치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좋겠고, 안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실무자들의 역할하고 별개로 그쪽의 문제는 다른 데 있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유용한 모델이 뭘까? 예전에는 만화영상진흥원이
라든지 이런 쪽의 역할을 기대했고 좀 더 나아지게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걸 기대할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러지 위례를 한다면 봤죠. 네.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많은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되죠. 여기저기 마당성진흥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영어는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아셔야 돼요. 진입해 들어오신 분들 막 진입해 들어오신 분들도 아셔야 돼요. 여기는 아사리판이고 상자빵입니다. 학고빵이에요. 네. 전쟁터란 표현은 하지 않을게요. 그건 좀 많이 처먹하니까 그냥 개판이에요. 그래서 저의 고민점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생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매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매체에 목을 매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하고 저의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저의 그 고민점은 결국 광고인가? 나를 광고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은 일단은 나 자신이 광고판이 되어야 된다. 그럼 나 자신이 숫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회수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응? 후줄근한 거 얘기를 막 노는 듯이 하다가도 그 숫자가 나의 이야기, 나의 진지한 이야기로 진입이 될 때 그것이 이제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까닭은 지금 독자들의 후원을 기대하면서 올리기에는 너무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거나 이거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치를 좀 뽑아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의 고민점은 그거예요. 지금의 고민점은 그쵸. 지금의 고민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러나 저러나 정답은 없고 답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사실 일을 따낸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만화계에서의 일을 따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지원 사업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따낸다 내지는 사업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걸 창작 말고는 이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쵸. 그러나 제가 창작 쪽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화계가 원하는 창작이라고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소소한 것 말고 아예 이제 큰 프로젝트 내지는 스튜디오 체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겠죠.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글 쪽에서의 사업을 따내는 방법은 이제는 없어요. 네.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게 만화 쪽에는 없고 만화 바깥에서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갈아먹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제 만화 외적인 거를 이리저리 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 그쪽도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는 있으니까 제가 먹고 살죠. 그나마. 그런데 어쨌든 정체성이 만화 쪽이라고 하면은 만화로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 박탈감? 아니, 박탈감은 아니고 누가 뺏어가야지. 근데 뺏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좌절감 내지는 괴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뭐 어느 바닥이나 마찬가지겠죠. 순문학은 안 그럴까?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그 견지에서 어쨌든 이래저래 들어오는 것들이 안배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화는 그 경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견지는 아니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넓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의 오랜 고민이었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네. 혼자 꼬작꼬작 사는 방식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평론가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뭔가 판을 더 벌려주길 바라겠지만은 만화영상진흥원은 지금 그럴 여력이 없고 그럴 생각도 아마 없을 거예요. 실적은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아니길 바래요. 네,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죠.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죠. 일단 저는 그래서 저 개인이 살 수 있는 만화로 살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은가 봐요. 다들 블로그로 돌아오던데 블로그를 떠났다 블로그로 돌아오는 거야. 왜?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회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단순히 쉽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자아내는 거 외의 것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이 답이 아닌 거죠. 하다 하다 돌아보니까 이제 결국 블로그로 돌아오는 거고. 저 또한 느닷없이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어요. 글이 하도 안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틀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지금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고 지금 다시 정보 쌓고 있거든요.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블로그를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저는 지금 검색 엔진의 다방면으로 걸리는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에다 광고를 실을 겁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애드센스. 결국 답이 그거냐라고 비웃으실 수는 있어요. 다른 답이 있냐고. 저의 답은 이겁니다. 블로그에서 광고를 플러스 작품 활동을 하겠다. 창작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지원 사업이 아닌 쪽에서 일을 여전히 만들겠지만 가급적이면 만화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솔직한 심정이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